무조건 따라하면 레벨업 ITQ OA 마스터 과정 한글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능평가 1 스타일 설정과 표 입력 및 편집을 학습합니다. ITQ 한글 첫 번째 문제인 스타일을 학습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한 대로 우리 ITQ 한글에서 문서 설정하는 것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서 설정하는 편집 용지 단축키는 F7입니다. 통션키 F7을 눌러주시고 탭키를 5번 눌러주시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위쪽에 있는 여백 10 탭키 누르시고 아래쪽 10 다시 탭키 한 번 더 누르셔서 왼쪽은 11 오른쪽은 또 11 머릿말 꼬릿말은 10으로 설정해 주시고 설정 메뉴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편집 용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용지 설정을 잘 했으면 이제 기능평가 1번에 해당하는 그 1번 문제 스타일을 적용해 볼 텐데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여한 뒤에 문단 모양이나 글자 모양에 대한 설정을 해두고서 편리하게 그 스타일을 덮어쓰기 할 때마다 새로 설정하지 않아도 문단 모양이나 글자 모양에 적용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배점은 50점이고요. 반드시 영문 입력 한 2~3줄 정도 그리고 한글 입력 2~3줄 정도 하는 평가 문제입니다. 영문과 한글을 잘 입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적용을 통한 스타일 적용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번외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용한 스타일을 다시 이제 그 다음 문제에 영향 끼치지 않고 이 문제에만 스타일을 적용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스타일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서 첫 번째 줄에 숫자 1번, 지금 1번 스타일을 하니까 1번 점 찍고 엔터 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교재 저희는 지금 2020년 9월 ITQ 기출문제 A형으로 예제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저는 미리 입력해 두었던 자료를 불러오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은 여기서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교재를 보시면서 스타일에 해당하는 예문을 다 입력하신 뒤에 다시 본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토탈부터 예상된다까지를 드래그 하겠습니다. 영역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불러오는 단축키는 통션키 F6입니다. 그래서 F6을 한번 눌러주시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추가하실 때는 맨 아래에 있는 더하기 버튼 가까이 가시면 스타일 추가하기라는 말풍선이 확인됩니다. 선택하시면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오죠. 이때 교재를 보시면서 스타일의 이름 스마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셨으면 밑에 있는 먼저 문단 모양에 관련된 스타일부터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문단 모양 버튼을 선택하시면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문제 보시면 문단 모양의 왼쪽 여백은 10, 문단 아래 간격 10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의 왼쪽에서 1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격에서 문단 아래에서 또 10이라고 입력해 주신 다음에 설정해 주시면 문단 모양 설정이 완료입니다. 그 다음 글자 모양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할 텐데요. 문단 모양과는 다르게 글자 모양은 글꼴을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꾸로 조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가지 않고 자간부터 나가겠습니다.
자가 마이너스 5를 표기하는 방법은 빼기 부호를 써서 마이너스 5라고 하셔도 되고 콤보 박스 아래 버튼으로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장평도 95 하실 때는 입력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아래 콤보 박스를 눌러서 95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글꼴을 한글 보듬이고 영문 굴림으로 바꾸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언어 대표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 선택하시고 한글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글꼴에서 도듬인데요. 콤보박스 누르셔서 맨 위로 올리시면 도듬 바로 보이죠? 도듬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한글 눌러서 영문 바꾸고 다시 또 글꼴 맨 위로 올려서 굴림으로 해주시면 글자 모양 스타일도 적용이 완료입니다. 설정 누르고 추가 누른 다음에 스마트 여기 문단 번호 모양에서 설정된 미리 보이는 값들을 확인하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교재와 같은 형태의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타일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스타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2번 문제인 표와 차트를 만드는 것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예상된다 뒤에서 일단 문제에 관해 서로 간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출발점 먼저 해보겠습니다. 엔터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면 위에 더 토탈부터 여기 들어간 스마트에 들어갔던 이렇게 스마트 형태 들어갔던 스타일이 계속 줄바꿈 형태에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커서 위치에서 이 부분 보이시죠? 스타일이 적용된 부분입니다. 선택하셔서 바탕글로 바탕글로 만들어 주시면 풀린 것을 스타일이 해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 반드시 해제된 상태에서 줄바꿈을 한 서너 줄, 대략적으로 서너 줄 해주신 다음에 2번하고 이 숫자 2와 점을 찍고 엔터를 줄바꿈을 해주시면 이제 2번 문제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능평가 1의 2번 문제는 표와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배점은 10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봤을 때 첫 번째 하는 표를 대략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100점 비중에서 한 50%는 주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완성을 합니다. 표를 만들 때 이렇게 주의할 점은 먼저 글꼴을 바꿀 수 있는가, 표 전체라든지 캡션이라든지 지정된 설정된 대로의 지정된 글꼴을 설정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글자들을 정렬할 수 있는가, 지정된 대로 특정한 표 안에 있는 셀 범위 중 일부 범위에 색깔을 채우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글에도 엑셀처럼 간단하게 계산 기능이 표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전문적인 한글이 표 계산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합계와 평균 정도의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캡션 기능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좀 주의하실 게 빠뜨리고 깜빡하고 안 해가지고 감점을 많이 당하는 부분이 캡션입니다. 그리고 캡션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표 전체 글꼴에서 표 캡션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캡션을 한 뒤에 글꼴을 똑같이 맞추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기능 설명 드릴 때 꼼꼼히 들으셔서 빠뜨리지 않고 하는 거, 습관을 순서대로 하는 걸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 모양은 출력 형태로, ITQ 시험은 거의 다가 출력 형태로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조건에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력 형태에 그렇게 보이면 동일하게 처리해라.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표의 테두리가 내부는 실선인데 외부는 이중실선 되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대각선으로 그어 있는 부분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단에 있는 제목줄이라고 할게요. 상단 제목줄 아래에도 이중 시선이고 좌측 제목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좌측 제목줄 아래 옆에도 오른쪽에도 이렇게 이중 시선 있는 부분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 표 만들기에서 몇 줄 몇 칸으로 만드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가로가 줄이고 세로가 칸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 이렇게 내가 이 부분이 가로고요. 위에서 아래 내려간 이 부분이 칸입니다. 그래서 몇 줄 몇 칸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험 문제는 줄로 따지자면 5줄이 되겠고요. 칸은 6칸이 되겠네요. 5줄 6칸의 표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문제 제목 이 아래에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표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내해 드릴 테니 자신이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입력 메뉴가 눌러지면 이렇게 기본 메뉴 형식으로 아래에 메뉴가 나오죠. 첫 번째 표가 있습니다. 예, 표라고 있는 그림 모양 같은 이 표를 누르면 이렇게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표 밑에 콤보 박스 보이시죠? 누르시면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표를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입력 메뉴에 거꾸로 화살표 표시 목록 눌러보시면 여기도 표가 있고요. 또 거기도 표 만들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단축키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2번 제목 아래에 커서가 위치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왼쪽 하단 맨 아래에 있는 CT 아래 컨트롤 키, 컨트롤 키를 왼손 검지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 검지로 알파벳 N, 네이버 할 때 N입니다. N 누르신 다음에 떼서 T를 눌러주시면 컨트롤 N T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단축키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입력 메뉴에 있는 표 여기 아이콘을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재 2020년 9월 ITQ 한글 A형 기출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가로가 5줄이어서 줄 수가 5가 되고요. 세로가 칸이 6칸이었기 때문에 칸수를 6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ITQ 한글 시험 문제에서는 모든 표들이 글자처럼 취급으로 만든다.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ITQ 한글 시험 문제에서는 표가 총 2번 나옵니다. 2개 나오는 표 전부 다가 반드시 만드실 때 글자처럼 취급을 통해서 고정시켜 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들기 눌러볼게요.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글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문서의 여백에 꽉 맞게 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표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영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표 안에 영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표 첫 번째 칸에서, 줄 칸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것이 나올 때 왼쪽 마우스를 한번 꽁 찍어서 끝까지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표 전체가 영역 지정이 됩니다. 이때 해당하는 글꼴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보니까 굴림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ITQ 한글의 기본 글꼴은 함초롱 바탕으로 되어 있거든요. 홈버 박스 누르시고 스크롤 바를 맨 위로 올리시면 여기에 굴림을 찾아서 클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의 글꼴까지 바꾸었지만 아까 제가 표 안에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첫 번째 방법을 표 안에서 첫 번째 셀에서 꽁 찍은 다음에 마우스로 끝까지 드래그해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설정을 해제할 때는 빈 곳, 표 바깥쪽에서 클릭하시면 해제가 되고요. 또 다른 표 설정 방법은 첫 번째 칸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 키보드 펑션 키 F5키를 한 번만 눌러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칸이 설정이 되고 일단은 가운데 회색깔 점이 나오죠? 한 번만 더 누르면 빨간 점이 됩니다. 이 빨간 점 상태일 때는 제가 키보드의 방향키로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갈 수도 있고 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됩니다. 이렇게 두 번까지 누른 상태였고요. 제가 다시 또 F5키를 세 번 누르게 되면 전체 설정이 됩니다. 한번 실수해 보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빈 곳에 표 바깥쪽에서 설정을 푸신 다음에 표 첫 번째 칸에 들어가셔서 F5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시면 이렇게 표 전체가 영역 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우스를 제가 전체를 드래그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표 안에 영역 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표 안에 기출문제에 따라서 예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미리 입력해 두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잠시 영상을 일시 멈춤하시고 일시 정지하시고 표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입력하신 뒤에 다시 영상을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 첫 번째 여기 보면 스마트홈 시큐리티가 두 줄 되어 있죠. 이거 그냥 고치지 마시고 그대로 입력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을 다 한 뒤에 제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다 입력하셨죠? 자,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입력을 다 하신 뒤에 제 영상을 이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니 이 첫 번째 줄은 조금 입력하는 공간이 입력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좀 늘어났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늘리는 방법은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사이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양방향 나올 때 오른쪽으로 일정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당기면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넉넉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어떻습니까? 여기 2022년부터 학교까지는 같은 일정 간격인데 2021년은 제가 방금 구분을 늘린 관계로 좁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표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부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 2021년부터 학교에 있는 부분까지의 줄의 칸의 간격을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역을 지정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거기 보시면 셀 너비를 갖게, 넓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확 와닿으시죠? 셀의 너비를 갖게를 메뉴가 있습니다. 셀 너비를 갖게를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영역을 지정한 곳에 너비가 같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표 바깥쪽에서 영역을 해제하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영역이 해제되었고요. 표조건 2에 있던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인데요. 합계 아래 부분에 일단 값이 없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4번에 있는 한글의 계산 기능으로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숫자가 들어가겠죠. 앞에 있는 숫자들을 활용해서 합계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숫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영역 지정하신 상태에서 정렬 버튼은 여기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문단 정렬하는 버튼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정렬,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숫자들이 정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인데 이 경우에는 왼쪽으로도 한 번 있고 상단이 있으니까 두 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왼쪽에 있는
부분부터 스마트 그린홈까지 드래그 해주신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어서 해주시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같이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요. 제가 방금 무슨 키를 넣었습니까? 네, 컨트롤 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속된 곳만 선택한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이렇게 구분으로 좌측의 제목줄과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2021년부터 이렇게 학교까지 드래그 하시게 되면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같이 영역이 지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정렬 버튼 가셔서 가운데 정렬 지시사항의 문자는 가운데였기 때문에요.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가운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조건 세 번째 있는 셀 배경 면색 노란색 주는 것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부분부터 2024년 스마트홈 시큐어리 있는 부분까지죠. 네, 이 부분까지를 영역을 설정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색깔을 주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내를 해드릴 테니 가장 손쉬운 방법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에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 첫 번째 각 셀마다 적용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볼게요. 각 셀마다 적용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이때 배경 탭, 테두리 탭 옆에 있는 배경 탭을 눌러주시면 현재는 지금 채우기가 색 채우기 없음인데요. 두 번째는 색을 누르시고 면색을 누르셔서 해당하는 면색 노란색을 선택해 주시면 노랑으로 바뀝니다. 선택하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바뀌게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요. 영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표 메뉴가 활성화되었죠. 여기에서 보시면 페인트 통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때 여기가 페인트 통 모양이 셀 배경색이라고 하는데 이때 콤보박스 누르셔서 여기에서 노란색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학생들에 따라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컴퓨터 한글에 그렇겠죠. 따라 저는 지금 자주 쓰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색상 테마에서 오피스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때때로는 기본이 색상을 눌렀을 때 기본 테마가 나오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에 색상 테마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피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Q 한글에서는 오피스와 기본 둘 다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에는 여러 가지 색깔 다 있는데 흰색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흰색이 없고요. 색상 테마를 가셔야 하기 흰색이 있거든요. 한 번씩 흰색을 우리가 4번 도형 문제를 풀 때라든지 반드시 흰색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을 쓰기도 하고 보통은 오피스 내에서 기본 색깔을 쓰기 때문에 노랑을 많이 쓰겠습니다. 노랑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셀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적용이 잘 되었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거나 메뉴를 누르시거나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있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해 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4.7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스마트 융합 가전 홈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홈 시큐어에 있는 이 부분만 지금 합계값을 구하게 되어 있고 밑에는 X자 대각선이 있기 때문에 값을 구해도 뭐 입력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세 줄에 의한 값만 적는 건데 하나씩 해도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글에서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실 때는 값을 구할 곳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영역 지정하십니다. 4.7부터 합계 있는 밑에 아래 빈칸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여기까지를 영역 지정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 기능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맨 아래에 가시면요. 블럭 계산식이라고 보입니다. 예, 블럭 계산식에서 보시면 블럭 합계가 있고 블럭 평균, 블럭 곱이 나옵니다. ITK 한글에서는 합계 아니면 평균을 잘 물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험 문제에서는 합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블럭 합계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예,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 곳에 클릭하시고요. 이제 캡션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캡션 기능은 표를 선택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표를 선택하는 것과 표를 영역 지정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이번 문제를 시작하면서는 계속 표를 영역 지정해 왔었습니다. 글꼴을 바꾸든지 색상을 주거나 예, 또 우리가 블럭 계산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표 안에 있는 내용 부분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나 F5키를 이용해서 예, 영역을 지정했었죠. 이것은 표 안에 영역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표를 선택하는 것은 표의 테두리 위쪽 그리고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의 대각선에 가까이 갔을 때 자세히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점선, 네모,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아이콘 모양이 나왔을 때 왼쪽 마우스로 꼭 눌러주시면 이 상태, 표 바깥 테두리로 네모난 점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나온 부분을 우리가 표가 선택되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가 선택되었을 때 위에 보시면 표 메뉴가 또 활성화되어 있고요. 왼편에 보시면 이렇게 표 만들기 오른쪽에 보시면 캡션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여기서 삼각형 거꾸로 있는 콤보 박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캡션은 문서에 삽입되는 표나 그림에 들어가는 보충 설명글 또는 표에 대한 제목과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지금 보니까 표의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캡션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정한 캡션을 없애보겠습니다. 되돌리기 기능을 없앴고요. 표를 아까처럼 제가 설명드린 대로 표를 이렇게 점선 네모 아이콘 나왔을 때 선택하시고요. 예, 이 상태에서 저는 아까 전에 여기 표 메뉴에 있는 캡션 메뉴 갔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볼게요. 네,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거기에도 중간쯤에 캡션 넣기라고 있습니다. 예, 캡션 넣기 눌러주면 바로 어떻게 나와요? 아래로 나옵니다. 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나올 때는 바로 위치가 캡션 위치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글꼴 바꾸고 내용 입력하고 정렬시킨 다음에 또 위치를 다시 또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개체 속성 메뉴를 눌러서 여기에서 여백 캡션 메뉴에 들어가서 또 위로 바꿔주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좀 ITQ 한글에서는 시간을 조금만 절약하는 것이 내가 점수를 더 획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똑같이 캡션만 나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표 메뉴에 있는 표 만들기에서 있는 개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지정된 위치대로 우리가 위든 아래든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고 표 메뉴에 있는 이 캡션 아이콘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 표에 나와 있는 캡션의 위치가 오른편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위라고 생각되지 않고 오른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어떤 실수하실 때. 그래서 오른쪽 위를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표의 오른쪽 방향의 위, 가운데, 아래에 있는 그 위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무조건 캡션은 위다. 예, 표 메뉴에서 위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이제
반드시 조건 1에서 표 안에 있는 내용이나 캡션이나 전부 다 글꼴을 똑같이 해줘라 했기 때문에 예, 굴림으로 바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주신 상태에서 캡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표적권에 해당하는 4가지를 다 학습했고요. 마지막 선 모양이 남았습니다. 네, 선 모양은 지금 여기 바깥쪽 테두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단 제목줄 아래와 좌측 제목줄 오른쪽 편에 그리고 여기 대각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선 모양을 바꿀 때는 또 영역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표 안에 영역을 지정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데인데요.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항상 이 규칙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눌러주셔서 이번에는 테두리에서 하겠습니다. 테두리에서 보시면 테두리에서 바깥쪽이 이중시선이기 때문에 여기 이중시선 하실 텐데 누르시고요. 굵기는 그렇게 변동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바꾸셔도 됩니다. 이중시선인 상태에서 지금 방법은 여기 바깥쪽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바깥쪽 모두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이 테두리 부분만 이중시선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려신 다음에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설정해 주시고 블럭을 풀어주시면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두 줄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 제목줄 해보겠습니다. 상단 제목줄에서 오른쪽 마우스 또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우리 이번에는 아래쪽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 시선 눌러주시고 여기 바로가기 메뉴 보시면 아래라고 나와 있죠. 이 아래를 누르시든지 눌러셔도 바로 나오고요. 아니면 그냥 또 바깥쪽 이미 위아래 위와 왼쪽과 오른쪽은 되어 있지만 바깥쪽을 눌러도 바뀌고요. 아니면 아래만 눌러도 바뀝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설정 누르시면 영역을 해제하시면 또 아래쪽이 바뀐 걸 보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좌측 제목줄에도 드래그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테두리에서 또 이중 실선 눌러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또 위와 아래와 왼쪽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바깥쪽을 누르셔도 똑같습니다. 그죠? 결과가 바뀐 경우 나오고 또 바깥쪽만 누르시든지 아니면 오른쪽 한 번만 눌러서 여기만 바뀌는 게 보이든지 결과는 같으니까요.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5번 표적권 5번에 있는 손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에서 테두리 주는 것을 바꾸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죠. 눈치채셨나요? 어느 부분입니까? 합계 아래쪽에 그리고 3.3 옆에 이 공간 여기에는 우리가 셀 테두리 죄송합니다. 계산 기능으로 값을 안 준 부분이라서 빈칸이 아니라 대각선 모양으로 해서 여긴 더 이상 값을 입력하지 않는다를 표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도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또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해 가셔서 이번엔 여기는 안 되고요. 대각선 대각선 있는 메뉴에서 여기 대각선 이 부분과 또 아래 있는 대각선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또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대각선만 왼쪽 방향이나 오른쪽 방향 하나만 나왔을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하나를 취소하고 싶다 하실 때는 앞에 있는 대각선 없애기 메뉴 보이십니까? 이 메뉴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설정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클릭하셔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제가 일부러 다 해제한 상태 설정하고 있죠? 일부러 해제했습니다. 또 더 손쉽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상태에서 표 메뉴에서 아까 우리 셀 배경색 페인트 했던 부분 있죠? 바로 앞에 보시면 셀 테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각형 콤보 박스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요때 이렇게 대각선 아래
대각선 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한번 또 대각선 위를 한번 클릭하시면 또 나오죠.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내가 잘못했다, 대각선 한 것을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콤보 박스 가셔서 한 번 더 설정한 것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자기가 이제 하시기에 연습을 충분히 해보셔가지고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ITQ 한글에서는 똑같은 걸 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 중에서 각자 자신에게 손에 익고 또 단축키가 빨리 되는 학생이 있고 또 메뉴를 눌러서 하는 게 빠른 학생 다 다르거든요.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이번 기본 과정에도 알려드리지만 또 다음에 있을 심화 과정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드릴 텐데 충분히 연습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속도가 빨리 나오더라. 내가 타자는 느리지만 내가 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거나 뭐 선택하는 건 조금 느리지만 이런 기능을 이용하니 난 좀 더 몇 초라도 좀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이 있다라는 방법을 체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는 기능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처음 해보시는 거거든요. 처음 해보는 기능들을 시험 요건에 맞게끔 제가 학습을 안내해 드리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능평가 1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스타일하고 표 만든 것까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무조건 따라하면 레벨업 ITQ 한글 다음 시간에는 기능평가 1 나머지 부분인 차트와 기능평가 2 수식을 학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